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의 저자이신 김주환 교수님이 2023년 내면 소통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저에게는 2023년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뽑으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면 소통이란 책을 선택할 겁니다. 아마 책을 사신 분들 중에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책장에 고이 모셔놓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마음 등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라 조금은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나 명상 너무 모호한데 과학적으로 풀어나갈 뿐만 아니라 김주환 교수님의 명상에 대한 내공까지 느껴져서 읽는 내내 김주환 교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면 소통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명상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는 마치 시소와 같다. 따라서 마음 근력이 핵심이 되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도체부터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다수 현대인은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근육보다는 머리를 써야 벗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시인처럼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일단 편도체부터 안정화하지 않으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마음 근력 훈련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동안 뇌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편도체 전전두피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끈기와 과제 지속력,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고려하고 창의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전전두피질,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엽의 활성화, 줄여서 편난전활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 명상을 왜 하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애매할 때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알아차림을 이야기할 때 알아차리는 자아에 대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배경자아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그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면 소통을 읽는 동안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고 정말 김주환 교수님을 리스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종종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엽 활성화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마음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편도체의 안정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것이 편도체의 안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편도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를 우리들은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지속적인 편도체 활성화는 대부분 습관적인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어 전전두피질 신경망의 작용을 억제해서 마음 근력을 약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김주환 교수님은 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지만 결국은 두려움 하나뿐이고 이것은 몸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긴장을 하면 마음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두려움은 분노나 슬픔 등 다양하고 나에게 친숙한 감정 형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아 멈춰라. 그런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인 방법인 몸을 활용해서 편도체를 안정하는 방법을 많이 권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되는 근육들을 이완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호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하는 훈련으로 스트레스 근육 혹은 뇌신경계를 이완하는 명상이나 호흡 명상,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힐링 명상을 좋아합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저항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왜 그런 일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화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치솟겠죠? 그리고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힘내. 화이팅! 이라고 함부로 테러를 마구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진실되게 공감해 줄 때 나의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그래, 다르게 생각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요. 내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과 마주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 내가 내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지 않을 때, 즉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휩싸였을 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불러보고 현재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도 주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편도체도 안정화하고 전전두엽도 활성화할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는 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